체계적인 사고하는 방식 한번 학습을 해보죠. 자, 문제 인식하는 그 스타일이 사람마다 문제를 접해서 문제에 대해서 대하는 그 자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인식 스타일 모델 4가지를 이제 여러분들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좌우 쪽에 보면 자, 왼쪽 편에는 좌측에는 구조화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그 구조화된 사실에 대한 인지 능력이 높으냐 낮으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체계적이냐 체계적이지 못하냐 하는 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구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로축은 비구조화된 감정을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직관적인 스타일이냐 아니면 뭐 차별적인 스타일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4분면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중에 어디 한 구간으로만 사람이 몰려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 사고나 또는 학습, 문제 해결, 그리고 의사결정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개인의 인식하는 문제를 인식하는 그 행동은 결국 생산성이나 성과 이런 본인 및 기업의 그 조직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 특성을 고려해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또는 일정한 대응 양태를 그래서 암시하는 인식 스타일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것을 시스템 싱킹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고 전부 9개의 창을 통해 그 문제를 전체적인 모습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상위 시스템, 중위 시스템, 하위 시스템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놓고 그 시스템에 대한 수준은 이렇게 상중하로 놓고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시스템을 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또 미래를 기준으로 하는 이런 시간을 개념으로 구분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거를 고급화했을 때의 상위 시스템 좀 저급화시켰을 때의 하위 시스템을 함께 고려해서 좀 이제 시야를 넓게 광각이라고 하죠. 광각 시야로 갖도록 하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멀티 스크린 사고 또는 시스템 오퍼레이터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시간 개념 중요하죠. 그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구분에는 결국 어떤 상황에 대한 관점을 좁은 관점으로 볼 것이냐 넓은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넓은 관점, 거시적인 관점, 먼 미래까지도 제대로 보려고 한다 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현재라고 했을 때 과거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화로울 때죠. 그 다음에 미래는 이미 문제가 발생해서 뭔가 사고를 친 다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미시적인 관점은요, 역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라는 것은 바로 직전을 말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리고 미래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 바로 직후예요. 자, 도로에 포트홀이 있어요. 포트홀이 있는데 포트홀 앞까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브레이크 포트홀이 있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포트홀이 있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사고가 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근데 좀 늦게 밟아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치거나 차가 망치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간 관점으로 조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을 봤을 때, 자, 현재 우리가 어떤 목재가 있습니다. 이 목재는 그전에는 어떻게 돼요? 땅속에 뿌리를 묻고 있는 나무였겠죠? 근데 이 나무가 현재는 목재로 바뀌었고, 이것을 잘 조립해서 못질하고 모해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요. 이건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 개념을 갖는 거죠. 자, 현재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어요?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투지폰, 피처폰이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롤러블 폰, 뭐 둘둘 많을 수 있는 그런 폰들이 나온다거나 할 수 있겠죠. 현재는 볼펜이고 이 볼펜을 하기 전 상태에서는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볼펜을 다 쓰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는 재활용이나 폐기해버리겠죠. 이제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사물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수준별로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자, 현재 시스템이 있고 현재를 기준으로 좀 높은 수준의 상위, 낮은 수준의 하위가 있어요. 자, 현재 시스템 하면 시스템 그 자체고요. 상위 시스템은 시스템에 속하지 않고 시스템과 상호 작용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시스템이 기능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그 조류로라고 하죠. 트렌드, 패션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장소, 환경, 법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하위 시스템을 구성하는 컴포넌트들을 말합니다. 부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시스템 수준을 구분한 사례를 이제 들어보면요. 현재 우리가 잔디 깎는 기계가 있다 하면 하위 시스템은 잔디 깎는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이니까 칼날, 엔진, 소음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상위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상위 시스템은 잔디로 깎음으로써 이것과 연결된 관계된 뭐 잔디 깎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정원사라든지 깎아야 하는 잔디, 운동장 이런 것들이 상위 시스템이 됩니다. 뭐 소음에 대한 규제 사항까지도. 자, 만약에 현재 우리가 자전거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자전거라는 시스템의 상위 시스템은 자전거 전용 도로, 그 다음에 교통 관련된 법규, 그 다음에 뭐 동호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 시스템에 해당돼요. 하위 시스템은 자전거를 구성하는 체인, 바퀴, 뭐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죠. 안장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인식을 위한 판단 기준은 현재 시스템에서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지만 상위 시스템이나 하위 시스템에서 문제를 발견하거나 또는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하위 시스템 하나를 교체하거나 상위 시스템 하나를 변경해도 해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재나 미래의 시점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시점에서도 문제를 발견하거나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거 한옥에서 창안에서 현대식 뭐 황토방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하고 있죠, 그죠? 또한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될 수 있으면 너무 먼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바람직하죠.
현재 시스템의 문제는 누구나 발견할 수 있지만 그리고 누가 먼저 해결하느냐가 결국은 뭐예요? 시장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상위 시스템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미래에 적용될 기술이나 아니면 소비자의 어떤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놓기 때문에 결국 블루오션을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운동화. 여러분, 운동화는 정말 우리 남녀노소가 다 착용하는 그런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발을 편하게 해줘야 되고, 뭐 땀이 차면 쉽게 바깥으로 배출해줘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어떤 쿠션 같은 게 있으면 좋고, 뭐 이런 게 있겠죠. 또 재질이 너무 두꺼우면 또 안 되고, 또 키높이 운동화도 나오죠.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운동화는 뭐 운동할 때만 신나요? 그렇지 않죠. 다양한 복장에 어울리는 그런 패션 기능까지도 이제 운동화가 가미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열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운동화 업체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방식, 어떤 접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생각을 하려면 자, 현재 운동화예요. 이 운동화의 상위 시스템은 뭐냐면 운동화를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 이거를 사용할 사람, 그리고 이거를 착용할 장소, 이런 것들이 이제 상위 시스템이 되겠고, 이 운동화의 하위 시스템은 운동의 밑바닥 창, 안창, 끈, 뭐 외관의 부착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되겠죠. 그리고 운동화의 과거형의 시스템은 어떤 거였을까요? 고무신이나 집신이나 남학신 이런 거일 수 있겠죠. 미래의 모습은 뭐가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어떤 엔진까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운동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전기 운동화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이래서 이런 거와 같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가지고 시스템 수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것이 이제 시스템적인, 종합적인 사고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시스템 그 사고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사고를 해서 문제를 인식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느냐. 운동화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먼저 현재 우리가 운동화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정장과 잘 어울리는 운동화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보자 하면 문제인식이 된 거죠. 오래 걸어도 다리가 덜 아픈 무릎에, 관절에, 발목에 이런데 무리가 덜 가는 그런 밑창 개선하기. 이건 밑창은 하위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운동화, 세탁 때가 금방 오염이 돼요. 그죠? 또 안창에는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곰팡이까지는 아니지만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주 세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스스로 세척이 되는 그런 안창을 개발한다 하면 미래에 대한 그런 아니면 하위 시스템에 대한 그런 문제인식에서 이제 문제를 창안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인식해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하고 연동시켜서 운동거리나 칼로리 소모량을 알려줄 수 있는 스마트 운동화를 개발한다 하면 이거는 이제 어때요? 미래형이죠. 상위 시스템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정의된 문제에 대해서 인식된 문제에 대해서 정의문을 작성을 해본 겁니다. 정의문을 작성을 하면 이제 상위 시스템은 예를 들면 사용자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 운동화와 연동되는 그런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자라는 상위 시스템이 나왔고요. 하위 시스템은 오래 걸어도 다리가 가지 않도록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안창, 밑창을 개발하자. 그 다음에 뭐 세탁을 덜 해도 되도록 스스로 세정할 수 있는 그런 안창을 개발하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안창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위 시스템이 되겠죠.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 인식된 것들은 이거예요. 한복을 입어도 어떤 복장에도 어울리는 그런 운동화를 디자인하자.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시켜서 운동거리나 칼로리 소모량을 알려주는 그런 운동화를 개발하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행 시스템과 관련돼서 인식된 그 문제를 정의한 거죠. 이렇게 개발하자, 디자인하자, 하자. 그죠? 무엇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자, 이북 사례는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제 뭐 이것도 이제 현재는 이 이북이라고 하면 그전에 종이책이었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책이라는 개념이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사고하기 위한 그런 사례를 이제 표와 같이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유리창문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가 이제 유리창 하면, 뭐, 건물 안에서 건물 밖에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건물 밖에서도 건물 안, 유리창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그냥 벽으로 쌓여 있는 것보다 빛이 들어오는 채광 효과도 생기고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에 보는 게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채색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이론과 관련된 그런 문제인식을 한번 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시스템적으로 한번 사고를 해봐요. 자, 시간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고 하면 현재는 유리창문이고요. 이 유리창문의 상위 개념은 건물이나 일조량, 온도와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염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오염되면 유리창을 또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하이 시스템으로는 이제 유리가 필요하고 그 유리를 고정시킬 수 있는 틀도 필요하고 여닫이 할 수 있는 그런 손잡이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유리 창문의 과거 형태는 과거 시스템 뭐였을까요? 뭐 나무문이나 창문, 창호지문 이런 것들일 테고 미래에는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반영해서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창문이 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시스템 수준에 맞춰서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문제를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유리창문 하위 시스템 유리를 어떻게 잘못하면 뭐 바람이 불어도 깨질 때가 있고 뭐 부딪히면 깨지니까 깨지지 않는 유리를 개발하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요. 방음이나 방풍이 잘 되도록 하자. 그리고 자동으로 유리색이 변하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어떤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해서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정의문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정의문을 작성하죠. 그래서 상위 시스템으로는 일조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일조량에 따라 움직이는 건축물을 만들자. 그리고 본 시스템에서는 일조량에 따라 자동으로 유리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그런 스마트 윈도우를 개발하자. 사람들이 지나갈 때는 광고가 보여주고 안이 잘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지능형 창문을 개발하자. 이런 게 현재의 시스템에 정의된 그러니까 인식된 문제 정의문이죠. 하이 시스템에 대한 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안전 깨지지 않는 유리를 만들고 창틀을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문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잘 하면 정의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잘 해결하려면 결국은 뭐냐면 고객과 또 때로는 경영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문제와 이 개발자, 담당자가 바라보는 문제 사이에는 또 어떤 의견 차이가 생겨요. 그 시각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이 좁으면 좁을수록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해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개인의 역량, 긍정적인 생각, 마인드, 그다음에 업무에 대한 경험, 아주 초보보다는 그래도 업무를 좀 다뤄본 사람이 낫죠. 그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런 개인 역량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정형화된 분석 도구를 써요. 이렇게 스와트 분석이라든지 3C라든지 이런 정형화된 분석을 쓰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죠. 이렇게 제로 베이스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페이스 베이스로 한다든지 팩트 베이스로 한다든지 가설지향적으로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맞춰가면서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이제 기본 원칙을 세워놓는다면은 어떻게 접근하고 소통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하는데 이제 이슈 분석한다거나 아니면 브레인 스토밍 같은 걸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내용을 가지고 메인 테마로 선정을 하고 현상을 파악하고 그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해결안이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해결이 되는지 실행을 시켜보고 평가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순환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자, 이제 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자, 문제 인식이 뭔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문제를 발견을 하는 방법도 이제 있었고, 문제를 새롭게 창안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렇게 발견하든 창안하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인식된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 시스템적인 thinking, 시스템적인 사고는 시간 개념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시간 개념을 기준으로 하고 시스템의 수준을 이제 현행 시스템과 상위 시스템, 하위 시스템으로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사고를 통해 문제를 인식했을 때 필요한 판단 기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설명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학습에 대한 3차시 학습에 대한 내용 마감을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 즉 강의실에 여러분 모여서 이제 서로 토론 이슈들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습 과제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지만 아주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거 조금만 반복해서 복습을 하시면은 아마 정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든 아니면 작업을 하시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